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에서 근무하는 이대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오늘 비욘드에서 이제 한 달, 두 달 전에 저한테 의뢰가 왔었는데요. 당뇨병만 제가 이제 주로 내분비 대사 전문의를 하다 보니까 당뇨병 진료를 좀 많이 보고 그쪽 분야에 좀 일을 하고 있는데, 당뇨병만 하다 보면 너무 좀 싱거울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네이플드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이 좀 비만대사 수술을 좀 많이 합니다. 베리아트릭 서저리를 많이 하는데, 가천대 길병원에 이제 외과에 김성민 교수님이 지금 연 한 200건 내지 300건 비만대사 수술을 하시는데, 이제 특히 보험이 되면서 이게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서 보니까 이제 이 비만대사 수술 효과하고 연계해서 이제 당뇨병, 특히 이제 고도비만 환자분들, 그 다음에 지방간 심한 분들,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있고, 또 문헌도 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그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2, 3년 이상 이 비만대사 수술하시는 분들, 김성민 교수님 환자분들을 좀 보면서 당뇨 컨설트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간 관련해서 이 간 지방도 좀 많이 듣고 체크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뷰할 기회가 생겼고요. 또 제가 당뇨병학회에서 과거에 이제 지방간 연구회를 좀 이제 2대 회장을 하면서 한 2년간 지방간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많이 공부도 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당뇨병학회 학술 이사를 맡아서 지금 학술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최근에 이제 약도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의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특히 이제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미충적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것만 말씀드리면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서 내쉬를 완전히 레솔루션 시키거나, 즉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완전히 관해를 시키거나, 그 다음에 섬유화를 억제하는 약은 사실은 이제 거의 없다고 알려졌죠. 거의 없다고 알려졌고, 최근에 이제 애니젠에 나온 게 피파 갬마 아고니스트라고 해서, 소위 지금 성분명으로 말하면 당뇨병 약제 중에 파이오글리타존은 이제 피파 갬마 아고니스트 작용제인데, 베타, 델타, 알파까지 작용하는 그 약이 이제 조금 섬유화가 억제한다는 그 약을 빼면은 사실은 이제 이 지방간에 지방 간염을 억제한다거나 간 섬유화를 억제하는 약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 간 섬유화를 억제하는 약을 개발하려고 완전히 무한경쟁을 하고 있으나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비만대사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은, 물론 저는 외과 서전은 아닙니다만은 비만대사 수술이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어서 조금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대사 수술 중에서 가장 많이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제 위 소매 절제술입니다. 위 소매 절제술인데, 이 소매절제 전체 환자의 한 60% 가까이 시행하고 있고, 위의 용적을 한 75% 정도 감소시키면서 이 용적 감소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위에서 나오는 식욕 증진 호르몬 이런 것들을 많이 없어지겠죠.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용적 감소에 의한 흡수의 변화, 그다음에 소화기에서도 호르몬이 한 100개 정도 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르몬들에 의해서 그 당뇨병이 이제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 좋아진다고 돼 있습니다. 비만대사 수술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루아이 우회술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이쪽으로 이렇게 막고, 소장을 잘라다가 위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소장 밑에서 연결해 주는 건데, 이 루아이 수술은, 이런 탁구공만한 위 공간만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먹는 양도 좀 줄게 하고, 그 다음에 흡수의 변화가 생겨서 체중 감소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 수술을 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조금 더 부작용도 적고 해서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가 이제 위 소매 절제술을 합니다. 이런 비만대사 수술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의 당뇨나 이제 지방간들을 완치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수술법입니다. 약은 이제 계속 거의 평생 먹거나 그 다음에 조절이 안 되면은 이제 인슐린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100% 다 완치되는 건 아니지만은 인슐린 치료하는 것까지도 예방할 수 있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합병증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더 약제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것은 간에 그냥 지방이 쌓이는 겁니다. 간에 이제 5% 미만이 지방이 쌓이면 정상이라고 보는데, 간 전체에 한 5% 이상 간이 쌓이는 건데, 이게 더 진행하면은 지방 간염이 되고, 간에 섬유화가 오고, 그 다음에 간 경화가 오고, 뭐 일부에서는 이제 이 간암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방간만 있더라도 결국 한 4분의 1 정도에서는 지방간이 이제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지방간이 진행하고 하는데, 이 지방간 진행은 현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제가 사실은 최근에 나온 약 한 가지 정도만 있고, 약이 많이 없고 현재 치료법이 없는데, 특히 간 섬유화로 진행하면은 이제 사망률이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만도 당뇨병이 한 500만 명 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이 한 126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공복혈당이 2번 이상 126이 확인되면은 당활색소가 뭐 낮더라도 당뇨라고 보고, 공복혈당이 126이 아니더라도 당활색소가 6.5 이상이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당뇨라고 하는데, 당활색소 6.5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한 5억 3,700만 명이 돼요. 당뇨병 환자가 그만큼 많은데, 또 하나는 당뇨병 환자의 한 75%까지가 지방간이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고, 그게 더 이제 이 3분의 1 이상이 지방 간염이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간 섬유화, 간 경화 이런 걸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당뇨병과 지방간이 상당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간이나 당뇨병 모두 다 간암이 이제 발생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B형이나 C형 간염이 있더라도 이런 당뇨병이나 지방간이 같이 병합이 되면은 이런 질환들이 더 이제 빨리 진행된다고 돼 있죠. 거기에 이제 음주까지 겹치면은 훨씬 더 많은 진행이 빨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간이란 게 저는 이제 이런 당뇨병이나 지방간이나 이런 것들을 낙수 바위에 떨어진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위에 떨어지는 물이 1년, 2년 떨어질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뭐 바위로는 뭐 1000년, 200년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인간에서도
이런 그 지방간이 간에 계속 쌓이거나 또 당이 계속 오래되면은 나중에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이나 콩팥이 망가진다거나 눈이 망가지듯이 이런 지방간도 진행할 수 있고 당뇨병의 사병증도 진행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면은 특히 이제 사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들에 대한 조절과 치료가 중요한데 특히 이제 고도 비만 환자에서는 그런 그 치료법들이 상당히 그 약제들도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약물 치료만 해서는 이렇게 섬유화나 강경화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늦추는 현재 약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만대사 수술이 이제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는 거죠. 지방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한 20 내지 40%가 있다고 하는데 이 빨간 것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죠. 인도 많고 우리나라도 빨간 것하고 이제 그 사이 정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당뇨병 환자에서는 한 75% 정도 가까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방간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결국 당뇨병 환자나 비만 환자에서는 지방 간염이나 간 경화나 이런 것들이 진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전체 주변에서도 보면은 워낙 그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당뇨병 환자의 한 75%, 3분의 2, 그 다음에 전체 인구의 비만 환자에서는 뭐 많게는 50%, 60%, 그 다음에 고도비만에서는 거의 90% 가까이 지방간이 있기 때문에 이 지방간이 결국에는 C형 간염이나 B형은 다 예방접종하죠. 그러니까 C형 간염이나 이제 술 많이 드시고 간경화 오시는 분들 그 다음으로 이 지방간이 중요한 간경화나 간암 위험인자가 되고 미국이나 이제 지금 요즘에 추세를 보면은 거의 이제 간이식이나 간암 환자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비만대사 치료법이 이런 것들 진행을 완치의 이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결국은 칼로리 증가에 의한 대사질환이잖아요. 당뇨든 비만이든 지방간이든, 그러니까 혈당이 조절이 안 되거나 간에 지방이 쌓여서 이제 세포가 손상을 받고 염증이 생기고 간 섬유화가 되고 경화가 오고 암이 오는 거죠. 그럼 체중을 빼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해봤죠. 당뇨병 환자에서 체중 빼고 조절하려고 한 10년 가까이 해보다가 유명한 그 룩 어헤드라는 연구가 있었는데 당뇨병 환자에서 거의 5,000명 가까이 병원에서 한 1년에 한 3번 정도만 교육하고 항구는 다른 항구는 뭐 거의 그 한 달에 4번 첫 6개월은 그다음부터는 한 달에 2번 이상 이렇게 교육을 해서 뭐 칼로리도 많이 줄이고 운동량도 굉장히 늘리고 해서 이제 강화요법하고 그냥 병원에서 몇 번만 한 2-3번만 교육하고 한 것을 비교를 해봤어요. 체중 빼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그 생활요법의 한계가 이제 지속적으로 효과가 체중 감소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이 강화요법 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체중 감소가 한 8.5%까지 빠졌는데 점차해서 이제 원래 체중의 4.7%, 원래 목표가 7.5%였는데 뭐 5%, 말년에는 한 6% 정도밖에 안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칼로리도 1800칼로리 이하로 줄이고 운동도 굉장히 늘리고 교육도 뭐 열심히 시키고 거의 8년 가까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비교해 봐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조절하면은 심장질환도 줄고 사망률도 줄고 그런지 봤어요. 근데 차이가 없었어요. 차이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체중 줄여서 이렇게 해서 차이가 없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생활요법만 해가지고 체중을 목표치로 줄여서 7.5% 뭐
이상 줄이기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첫 1년은 반짝하면 줄지만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이제 이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이제 줄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중풍이든 뭐 심근경색증이든 협심증이든 이런 것들이 죽어라고 하면 군하고 그렇지 않은 군하고 차이가 없었다는 게 이제 하나의 이 문제점이고, 그만큼 이제 유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8년 동안 열심히 해도 사실 체중의 10% 이상 빠진 사람이 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냥 교육을 대충 받고 한 번만, 1년에 한 두세 번만 교육받은 분들은 이제 5분의 1이 안 되죠. 여기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만큼, 체중을 빼고 오래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봤더니 8년간 죽으라고 돈을 미국에서 쏟아부어서 해봤더니 심혈관 질환 사망률도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조기 중단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첫 1년에 아까 열심히 하면은 많이 줄었죠. 그분들도 이제 관찰해 보니까 첫 1년 만에 체중 감소가 10% 이상 있었던 분을 계속 관찰해 보니까 그 체중 감소가 유지되는 분은 한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더 올라가거나. 그만큼 체중 감소로 감소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힘들고, 이분들은 뭐 거의 한 달에 한 2번 이상 교육받고 칼로리도 줄이고 운동도 뭐 할 수 있으면 한 200분 가까이 일주일에, 그러니까 뭐 30분씩 거의 매일 해야 되죠. 그런 정도 운동을 해도 이렇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 10% 달성률이 한 20%나 25% 내에, 열심히 한 분하고 열심히 안 한 분하고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그러면은 실패했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서 다른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생활요법만 해가지고는 체중 감소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 다음에 한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만 사람에 따라서 체중 감소 목표를 예를 들어서 한 10% 이상 달성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10% 이상 달성한 분을 봤어요. 달성한 사람들을 봤더니 그래도 체중 감소를 10% 이상 달성한 사람들은 사망률이 줄더라. 한 20% 정도 줄더라. 그것은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런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5,000명 이상 당뇨병 환자들이 열심히 해서 8년간 했는데 그냥 병원에서 약만 타다 드시고 대충 교육 한 두세 번 받는 분들하고 한 달에 매주 교육받고 열심히 하는 분들하고 해봤는데 평균적으로는 사망률이 차이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체중 감소, 본래 체중의 한 10% 이상의 감소를 달성한 분들에서는 사망률이 심혈관 질환이나 사망률이 한 20% 정도 감소하더라. 20%면 사실 많지 않죠. 20%. 그렇지만은 좌우지간 열심히 해서 체중 감소를 달성하면 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10% 달성한 분들이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이 채 안 된다. 4분의 1이나 5분의 1이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만대사, 이제 본격적으로 비만대사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당뇨병 환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비만대사 수술을 하면은 그냥 약물요법만 하는 분들을 봤더니 한 5.3kg 정도 빠졌는데, 이런 비만대사 수술한 분들은 위우회술이나 소매절제술 아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20kg, 초기에는 한 30kg, 40kg까지도 빠집니다. 빠지는데, 한 23kg, 18kg, 5년 이상 유지가 됩니다. 초기에는 한 30kg까지도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당뇨 치료 약을 드시던 분들이, 약을 안 드시게 될 정도로 되는 분들이 한 45%, 이 소매줄줄술은 한 25%, 그 다음에 인슐린 치료 맞는 사람이 한 거의 40%, 45% 반 가까이 됐는데 한 10%대로 줄었죠.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될 분들은 줄고 약을 안 먹어도 될 분들은 훨씬 늘었죠. 거의 0%에서 한
4분의 1이나 45%까지 늘었으니까 우리가 이걸 당뇨 완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뇨가 완전히 관해됐다, 관해됐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환자들이 한 3분의 1 이상이 당뇨 관해를 달성할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당이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그런 당뇨 관해를 기대할 수 있다. 비만 수술 치료로. 이거에 이제 하나의 효과고, 그 다음에 인슐린 치료를 중단해도 될 정도로 당이 개선된다. 이게 이제 그 치료 효과라는 겁니다. 과연 실제로 그런 당뇨 환자들을 관찰을 해보면요, 체중 감소가 거의 한 25% 가까이 유지가 되죠. 거의 한 8년, 10년 가까이 유지가 되죠. 비수술 치료구는 이제 열심히 하면은 뭐 5%까지도 달성되지만은 이렇게 유지가 돼서 효과가 있고, 당할색소도 차이가 유지가 됩니다. 나중에 좀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이런 정도 가지고 결국은 올라갈 텐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정도 효과를 가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감소하고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비만대사 수술로 지방간도 좋아지고 간 경화로 가는 것도 막을 수 있느냐 봤어요. 봤더니 미국의 이제 클리브랜드 클리닉이라는 유명한 센터에서 봤더니 수술 그냥 약물 치료만 지방간 치료하는 분들 이런 거 지방 간염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봤더니 계속 진행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분들이 간 경화가 오거나 혼수가 오거나 복수가 차거나 사망하거나 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훨씬 억제해 주더라. 얼마나 억제했어요? 거의 한 80% 가까이 억제했습니다. 80% 가까이.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사망이나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런 질환들도 0.3이니까 70% 가까이 비만대사 수술 치료로 이렇게 억제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완치나 이제 그 간 섬유화 억제,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억제 효과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당뇨 약제로서는 이제 요즘 신약들이 한두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사망률 억제까지 하는 치료법들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사망률도 억제시키고 또 이 심혈관 질환도 억제하고 인슐린도 안 맞아도 되는 환자들이 사실은 약으로서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고요. 체중 감소를 아까처럼 한 10% 이상 달성하거나 이제 요즘 나온 신약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써보거나 이렇게 비만대사 수술이 하나의 이제 이 대안이 될 수가 있다. 특히 고도비만 환자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지방간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음파도 하는데 지방간은 아까 5% 간에 지방이 5% 이상 쌓이면은 지방간이라고 했는데 초음파로는 이제 거의 한 20, 30% 쌓여야 이제 지방간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나온 검사법들로 이제 지방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 예를 들면은 MRI로 간의 지방 함량을 직접 잴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점까지 거의 소수점 1% 내의 차이까지 알 수 있는데 소수점까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간의 지방이 몇 프로 차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7.9%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요즘 나온 이제 그 탄성 초음파라는 걸로 이것 간 섬유화하고 지방간을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CT도 조금 도움이 되는데 지방간 보려고 CT를 찍지는 않습니다만은 CT에 이제 이런 걸로 지방이 얼마 차는지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분은 젊은 분인데 한 20대인데 콜라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저탄하죠. 저탄이 이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고 당뇨에 도움이 되지만은 남은 에너지는 다 지방으로 쌓이거든요. 지방으로 쌓이는데 보니까 이분은
콜라를 뭐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면서 몇 병씩을 드시는 분인데 결국 그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서 이게 간에 지방이 이렇게 이 주변에 비해서 조금 더 까맣죠.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차면 이제 CT의 이 강도가 떨어지니까 이 콜라를 뭐 몇 병씩 드신 분인데 지방간이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탄은 단순히 당이나 체중뿐만 아니라 지방간에도 안 좋고 이렇게 남은 칼로리가 전부 지방으로 가거나 이제 이 간으로 가서 이 지방간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런 검사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간에 의해서 간 섬유화가 가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빨간 부분은 이제 간에 이미 섬유화가 오는 거거든요. 이건 MRI 촬영한 건데 그만큼 지방간이 이제 요즘에 이 식생활이 서구화가 되고 과당이 많은 음료수 많이 먹고 또 뭐 아이스크림, 빵 이런 것들 많이 드시면서 지방간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질환이 돼 버렸습니다. 거의 한 8, 90% 비만하는 환자는 7, 80%, 그다음에 고도비만 한 8, 90%, 당뇨병 환자에서는 한 4분의 3 정도가 지방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죠. 이 간세포가 이렇게 이 핑크 색깔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뻥뻥 뚫리는 건 지방이 있다가 지방이 빠진 거예요. 지방이 있는 자리입니다. 염색할 때 빠진 건데 지방간이 이렇게 심합니다. 지방간이 심하고 이건 이제 특수염색을 한 건데 간에 이미 이렇게 섬유화가 된 거예요. 간 섬유화가 되고 이게 계속 진행되면 이제 세포들이 죽고 이게 간경화로 가는 거죠. 이 섬유화가 있는 분들은 MRI를 찍으면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이 이렇게 진행되면은 간 섬유화가 되고 한다는 겁니다. 간 섬유화가 되면은 사실은 치료가 쉽지 않아요. 계속 진행하고 그냥 당뇨 약만 쓰거나 체중 한 3 내지 5% 이렇게 줄여서는 간 섬유화가 안 빠집니다. 진행이 멈추지 않아요. 최소한 체중 감소를 한 10% 정도 이상 빠진 채로 유지를 해야 간 섬유화가 진행이 억제가 되니까. 근데 아까 그 10%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도비만 환자한테서는 이제 비만대사 수술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서 이제 위소매절제술 이 외과 김성민 교수가 많이 하는데 1년에 한 200건 내지 300건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 보면은 체중도 저희가 한 25kg 가까이 주는 것 같고요. 복부질량 많이 주고 간 섬유화도 좀 줄고 지방간도 확 빠지죠. 거의 한 19%에서 여기 한 6% 정도까지 빠지니까 간의 이 절대값으로 보면은 한 13%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이 비만대사 수술이 이제 고도비만 환자에서는 간 섬유화 억제나 당뇨 완치에 대안이 될 수 있다. 저희 병원에서 한 분들 보면은 평균 체중 감소가 거의 한 6개월 데이터인데요. 한 24.8kg 정도 빠지고 간 섬유화가 한 13kg 절대값으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평균 한 20% 정도 되는데 5%만 넘어도 높다고 하는데 한 13% 정도 빠지니까 저기 한 거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술은 아까 위 부분을 좀 절제하거나 장의 부분 연결을 하고 이런 수술은 이제 굳이 개복을 않고 복강경으로도 가능합니다. 복강경으로 가능한 수술이고요. 요즘은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저희 병원은 한 80% 이상이 이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외과에서 하는데 이런 수술로 복강경으로 하기 때문에 수술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5만 명 이상,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쯤은 한 2017년 데이터니까 우리나라도 보험이 되죠. 보험이 되니까. 근데 2017년 데이터로 보면은 한 58만, 지금쯤 한 60만 명 이상 하겠죠. 그만큼 수술을 많이 하고 여러 공인된 기관에서 당뇨의 이제 완치를 위한 고도비만 환자에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공인된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청소년에서 하는데 이건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어떤 환자들이 할 거냐? 체질량 지수라고 알죠. 이 신장을 미터로, 그러니까 170cm면 1.7m죠. 1.7 곱한 걸 자기 체중으로 나눈, 곱한 것으로 자기 체중을 나눈 건데, 체질량 지수가 한 40 이상, 혹은 이제 뭐 혈압이나 당뇨나 뭐 코골이나 뭐 다른 그 지방간이나 이런 이 비만증 관련 동반 질환이 있고 뭐 이런 환자한테는 체질량 지수가 한 35. 당뇨를 열심히 치료해도 잘 조절이 안 되고 뭐 그런 분들은 체질량 지수 한 30만 돼도 이제 미국 당뇨병학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할 수도 있다.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두 개는 공고고 이것은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할 정도로 비만 대사 이 수술이 인정받는 이제 치료가 됐습니다. 치료가 돼서 이제 고도비만 환자에서는 물론 아까 체중 감소를 뭐 나 혼자 노력해서 10% 이상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굳이 안 해도 되죠. 근데 뭐 열심히 해도 잘 안 되고 또 유지도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은 비만 대사 수술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고려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약물 치료나 이 생활요법만으로는 우리 조금 더 중요한 그 임상 지표인 심혈관 질환의 억제, 또 사망률 억제 이런 것들을 쉽게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서 수술이 특히 고도비만 환자에서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모든 환자한테 다 할 수 있냐? 이제 그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전신 상태가 좀 안 좋은 분들, 또 장 질환이 있는 분들, 또 약물 의존성이나 어떤 그 알코올 중독 이런 분들은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그 정신과적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적응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건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심각하게 고려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신을 앞둔 분들은 조금 왜 그러냐면 이제 비만대사 수술하고는 체중이 급속히 빠지고 일시적으로 뭐 영양소 결핍 이런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태아한테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비용은 한 보험이 돼서 과거에는 몇백만 원 했는데 비용은 한 150에서 한 20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되고요. 그래서 150만 원 정도에서 한 200만 원, 150만 원 정도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의료보험 해주고 이런 정도가 해당되면 의료보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효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체중 감소는 우리가 보통 10년 열심히 해도 한 6% 달성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체중 감소가 한 뭐 수술 방법 또 수술 후에 얼마나 관리를 잘하냐 이런 것도 뭐 차이가 있겠지만은 한 18%에서 25%까지 체중 감소가 장기간 유지가 되고요. 물론 1년째 때는 뭐 30%, 40%까지도 감소합니다. 근데 수술에 위험은 있어요. 항상 모든 수술에 뭐 맹장 수술도 위험이 있듯이.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뭐 훨씬 많이 줄었지. 10배 가까이 줄었고요. 뭐 세거나 또 뭐 안 맞아서 재수술을 하거나 근데 물론 뭐 퍼센티지 차이가 있지만은 10% 이내 정도 전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많은 경우 과거에 좀 복잡한 수술할 때는 20%가 됐다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까지 되지 않고 우리나라는 하시는 분들은 뭐 다 손재주들이 좋으셔서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당화혈색소도 우리가 좋은 약을 쓰면 한 2% 가까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한 3.5%까지 떨칠 수가 있고요. 당뇨병도 약 안 먹게 되는 정도가 적게는 한 30%, 많게는 한 73%까지 되는데, 초기에는 한 80%, 90%까지도 됩니다. 특히 이제 당뇨 초기에 하면은 당뇨가 진행이 덜 된 거예요. 당뇨도 진행합니다. 우리 당뇨병 환자분들이 오셔서 약을 먹어도 왜 안 좋아지느냐, 또 당뇨가 좋아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소위 성행인병도 일종의 우리가 피부가 노화가 하듯이 대사도 노화가 가고 췌장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가 관해가 오더라도 또 나이에 의해서 좀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는 저기 하지만은 이런 장기적인 효과가 유지되면은 그만큼 합병증이 훨씬 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늦게 하는 경우는 이미 상당히 당뇨가 진행된 상태에서 하면은 이제 조금 효과가 적다고 돼 있고 한 8년 이내에 하면 효과가 더 좋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슐린 치료 시작하기 전에 하면 효과가 더 좋다. 조금 더 젊었을 때 하면 더 좋다. 이런 데이터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도 진행하는 질환이다. 우리가 피부가 노화가 되고 사람이 노화가 되듯이 더 노화가 진행되기 전에 하면 좋다. 이런 거죠. 당뇨뿐만 아니라 이 대사질환이나 비만하고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많이 좋아진다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고혈압도 한 3분의 2 정도, 고지혈증도 한 40% 정도 떨어지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체중 감소 달성이 일반 약물이나 혈당 조절이나 이 달성률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눈의 합병증, 콩팥의 합병증, 그 다음에 심장병이나 뇌졸중 이런 것들은 한 0.26이니까 74%죠. 여기는 48%죠. 사망률은 79%죠. 그러니 3분의 2 이상이 이제 이런 합병증들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는 것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중 감소나 이런 것들이 단지 그냥 5% 뭐 이 정도가 아니라 10%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망률 감소, 심혈관 질환 감소, 당뇨 합병증 감소 이런 걸로 이어지고요. 또 하나 여기에는 없지만은 이제 일부 이 비만이나 당뇨 환자에서 증가하는 암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이라든가 자궁 내막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전립선암이라든가 심지어는 아까 지방간하고 관계된 간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하고 관련된 상당히 많은 병증들, 질환들이 이제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비만대사 수술 전도사는 아니지만은 이런 그 의학적인 임상적인 효과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작용은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는데 특히 이제 위 소매절제술하는 데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악화되기니까 반드시 미리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고 뭐 탈장 이런 것들 생기는데 탈장 예방 조치를 이제 수술할 때 합니다. 이게 이쪽을 그 복강경으로 보고 이쪽에 탈장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예방하고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또 이 워낙 고도비만 환자분들은 혈전증 이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후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혈전증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 관련해서는 수술 전후에 이제 한번 잘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비만대사 수술은 장점만 볼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제 적절한지 내가 그런 대상이 되는지를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실 수는 있지만은 장점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런 일부에서 암, 그 다음에 사망률, 심혈관 질환의 감소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고요. 당뇨병 환자를 예를 들면은 비만대사 수술한 환자, 고도비만 환자 기준으로 말입니다. 수명 연장 효과가 한 5년에서 9년 정도, 데이터마다 다릅니다만 5년 정도, 9년 정도 있다고 보고 일반 약물 치료 열심히 한 분들은 한 3년 정도 이제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교해 봤을 때요. 그런 효과는 좀 확실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증, 사망률, 그 다음에 이 일부 비만하고 관련된 암, 그 다음에 수명연장 효과가 있다. 수명연장 효과가. 그러면 비만대사 수술하고 나면 다 좋아지고 뭐 관리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수술하고도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관리를 같이 수술 후에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전문가하고 하는 분들하고 안 하는 분들하고는 이 체중 재증가나 또 약제 그 사용률이나 또 당뇨 관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가능하면은 이제 200분 내지 300분 운동을 꾸준히 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체중 감소가 이 소매절조 치료는 한 18% 내지 20%, 저기 우회술은 거의 한 26% 정도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8년, 심지어는 20년까지도 유지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특히 소매절조술에 비해서 이제 우회술이나 좀 큰 수술, 다른 좀 복잡한 수술을 하는 분들은 영양소 결핍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결핍이 흡수가 잘 안 된다거나 피임약도 흡수가 안 돼서 피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하고 잘 상담을 해야 되고요. 꾸준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특히 이제 우울증이나 내 몸의 그 신체 그 모형의 그 저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고 이런 분들은 비만 수술 후에 이제 이게 완치될 거다 이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했는데 자기 기준으로 조금 맞지 않을 때는 오히려 더 좌절과 우울증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관리가 필요하고 막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도 좀 일부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술 전에는 이제 여러 전문가들, 그다음에 주변들 지인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과적 상담도 미리 한번 하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0건 내지 300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술 경험이 충분한 센터에서 하는 게 좋겠고요. 또 특히 이제 약물 남동이나 그 알코올 중독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치료나 해결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술하고 이 흡수 루트의 변화에, 대사의 변화에 있어서 오히려 의존도가 증가한다는 이런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알코올 중독 수준의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절주나 음주 조절을 한 다음에 이제 수술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확실하고 장기적인 효과가 보장될 수 있지만은 부작용이나 그 다음에 수술 후에도 재방 관리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1, 2년 내에 임신을 하실 분들은 특히 젊은 여성이 한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분들의 임신을 고려하는 분들은 좀 1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수술을 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당뇨병이나 지방간과 관련해서 비만대사 수술 하고 이게 비만대사 수술이 이제 당뇨 치료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지방간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말씀드리고 질문들을 이제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질문은 당뇨약은 식전검사, 식후검사, 당뇨수 한 가지라도 당뇨병 진단이면 복용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복용은 뭐 당뇨로 확진되면은 과거에는 이거하고 똑같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중 조절이 어렵고 또 당 조절이 지속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식사요법 해보고 실패한 분들한테 약물 치료를 권했는데 요즘에는 당뇨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는 이제 그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좌우지간 당을 정상에 가깝게 저혈당 없이 정상에 가깝게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이 준다고 돼 있고 사망률도 더 감소한다고 돼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초기에도 더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은 그 치료 효과가 더 오래 가고 또 치료 실패로 가거나 인슐린 치료로 가는 이런 것들이 줄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기부터 치료를 시작해서 더 낫게 이제 더 좋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자꾸 하는 얘기입니다. 약을 아끼려고 했다가 초된다고 요즘에는
좋은 약들이 거의 2, 3년에 하나씩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약을 계속 아끼다가 나중에 합병증이 생기면은 좋은 약도 못 씁니다. 쉽게 말하면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쓸 수 있는 약을 써서 혈당을 정상에 가깝게 조절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초기 당뇨 효과가 있고,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 간 수치가 높아졌어요. 수술 후 3개월이 지났고, 약 끊은 지 1개월 반 정도 지났어요. 얼마 지나야 간 수치가 정상이 될까요? 비만 대사 수술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체중이 한참 빠지는 동안에는 한 10% 내지 10% 내 전후에서는 체중이 빠지면서 그 빠지는 지방이 분해되면서 일부 혈중에 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간에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간 수치가 조금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고요. 계속 체중 감소가 유지가 되고 하면은 대부분 돌아올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지방간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하나 알 수 있는 그 단초 중에 하나는 어떨 때는 병원에 가면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병원에 가면 간 수치가 좀 높네요 했다가 이렇게 간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당뇨나 이 비만한 환자분들은 지방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술 전후나 뭐 술을 좀 드실 때나 뭐 간 수치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분들, 비만한 분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대개 지방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체중 감소를 잘 유지되도록 감소가 잘 유지되도록 조절하시거나 당뇨약이나 내 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당활색소가 조절 목표는 한 7%거든요. 7% 미만으로 조절이 되고 있는지, 더 이상적으로는 6.5%, 또 체중 감소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혈당이나 간이나 지방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진행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이 간 수치가 돌아오는 것도 결국은 돌아오지 않을까 잘 조절하시면은 1년째 다이아백스라는 약을 복용 중입니다. 당활색소는 5.8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13이었죠. 굉장히 좋아지신 거죠. 계속 드셔야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5.8로 유지될 때 계속 유지해서 5.8 결국 올라가거든요. 1년에 당뇨 환자들이 평균 5 내지 10 정도 당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활색소도 한 0.2나 0.3씩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다이아백스를 써서 유지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백스는 지금 5.8로 나오시면은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유지가 조절이 잘 된 분들이 굉장히 장기간 유지가 잘 되고 합병증도 없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히 처음 진단할 때 뭐 당활색소가 6.1이나 6.5나 6.6이었으면은 뭐 조금 끊어보고 해보십시오 하지만 처음에 당활색소가 13이었으면 이분은 굉장히 당뇨가 심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1년째 다이아백스라는 약을 드시고 5.8로 유지된다는 것은 굉장히 조절을 생활요법을 잘 하신 거고, 다이아백스를 유지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따로 제가 더 질문은 이제 질문이 조금 거의 대략 정리가 됐네요. 그래서 지방간 자가 진단은 물론 초음파를 해볼 수도 있지만은 당뇨 환자분들은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실 때 간 수치가 뭐 정상인지 아닌지 보시면은 올랐다 내렸다 하는 분들은 지방간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검사 안 해보셔도. 급성으로 디스크 파일 됐는데 9개월 전에 운동을 못해도 당 수치가 올라오는지 대부분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술하시거나 입원하시거나 운동이 좀 줄고 나서 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운동을 못 하실 때는 그럼 대신 칼로리 섭취 제한을 하시거나 이제 채소, 생선, 야채 이런 걸 좀 많이 드시고 저탄, 그다음에 지방 줄이고 칼로리 섭취를 좀 줄이는 걸 더 강화하시는 게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소염제 자체가 당뇨를 아주 심각하게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뭐 스테로이드를 드셨다면 모르겠지만은.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나온 질문이나 토론 내용은 제가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